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 쪽이 상당히 한 3년 정도 정말 침체기를 겪었는데,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이 미래를 지배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해서 로봇주들이 지금 돈도 거의 뭐 벌지 못하고 매출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나오지 않는데, 정말 시가총액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레벨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나 항상 신사업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산업혁명처럼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은, 그런 신사업들이 먼저 그런 가치보다 오버슈팅이 좀 되면서 크게 올라선 상태 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쭉쭉 성장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태양광도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 바이오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바이오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는데, 다시 한번 바이오 열풍이 24년도에 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중심에는 HB 가능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정말 최고의 이 바이오계에서는 영웅이죠. 최고의 영웅이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역량을 아주 레벨업을 아주 점프를 시켜버린 그런 주인공이 서정진 회장입니다. 자, 이 바이오 시밀러 초창기에 진행할 때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바이오의 그런, 어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인데 이걸 복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바이오 시밀러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하니까, 신약을 만들면 만들었지 어떻게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자동차 만들고 그리고 뭐 전기전자 이런 이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주식으로 이렇게 장난질 쳐가지고 돈놀이 좀 하다가 어떻게 할 사기꾼 정도로 초기에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실제로 그랬었죠. 자,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한다는데 뭔 말이 그래 많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밀어붙였죠. 이 서정진 회장도 이 밀어붙이는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완전히 난 사람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스카웃이 되어서, 대우 쪽에 스카웃이 되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임원까지 단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주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능력자가 셀트리온이라는 거대 기업을 만들어냈죠. 지금 유럽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죠. 오리지널 다 잡아먹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아주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LB는 어떤 일이냐? HLB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HLB도 비슷하다. 희대 사기꾼 소리를 듣는 그런 이 인물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일을 미친놈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 소리를 듣죠. 자,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성공을 하면은 정말 위대한 기업가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간에 계속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진영 회장도. 그래서 지금 이 분할도 해서 완전히 바이오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죠. 우리는 바이오 회사다, 그렇게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이오 신약 개발 부분에서는 이제 뭐 HLB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가 될 겁니다. SK 바이오팜이 있지만 지금은 대표하는 게 SK 바이오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뇌전증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나 뇌전증 치료제하고 간암 치료제하고는 그
사이즈가 상대가 되지 않죠. 이런 시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난 부분은 경쟁 약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거기에 진입을 했을 때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클래스에서는 우리 반에서는 내가 1등이다. 전학을 딱 갔는데 리복 함넬이 딱 전학에 성공을 해서 그 교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통이 짱이 이 아바스틴 티센트리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어울려 다니는 거죠. 친구 영화처럼 이렇게 어울려 다닙니다. 어울려 다니는 그런 이제 통이 있죠. 지금 딱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통이 있는데 거기 이제 친구의 주인공 장동건하고 또 한 명 더 있죠. 그 주인공 유호성하고 둘이가 이제 딱 손잡고 가가지고 나 리복 함넬이야. 한번 붙자. 뭐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장동건하고 유호성이 이겼죠. 자, 그렇게 되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좀 풀어서 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짱 먹는 거죠. 짱을 먹게 되면은 이제 이 좋은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부작용들 그리고 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리복 함넬이 아바스틴 티센트리보다는 모든 면에서 거의 다 좀 경쟁 우위에 있죠. 이제 FDA 승인을 받아낸다면 거의 다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다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HLB가 이 바이오의 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새로운 산업이 이제 이 꽃을 피우게 되면은 먼저 주가는 아주 크게 반응하죠. 지금 새로운 산업이 앞으로는 로봇 시대다 해서 올라가는 게 옛날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LED 있죠. LED. 서울반도체 처음에 LED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엄청난 이 대장이었죠.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급등이 일어났었죠. 아주 옛날에. 엄청나게 올랐죠. 8,000원에서 5만원까지 찍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올라간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결국 로봇주들이다. 레인보우 로봇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매출이 그렇게 커서 올라가느냐? 미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3조 2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PER이 227에 277에 PBR이 2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매출은 170억,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손해보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분기 매출을 보면은 HLB 이노베이션 수준보다 좀 낮습니다. HLB 이노베이션 그래도 분기 매출이 70억은 넘어가죠. 근데 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3조 2천억이 되고 있는데 분기 매출액이 30억 정도밖에 안 되죠. 30억. 근데 미래는 로봇이야. 앞으로는 로봇이 아주 당연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술 있어. 이런 걸로. 자, 올라가는 거다. HLB도 마찬가지죠. HLB도 지금 이 기술력이 있죠. 이미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을 완료하고 FDA 승인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5월까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자,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은 영원한 성장주입니다. 영원한 성장주고 성공을 해서 매출이 나서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된다면 로봇보다 훨씬 더 빠르게 큰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더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르다. 로봇 지금 뭐 매출이 이거 뭐 30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 분기 매출이 3천억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 가능하죠.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거다 라는 부분 가지고 지금 밀어올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연기금이 이거는 거의 작전하다시피 해서 미래는 로봇이 하고 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밀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조 8천억 정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지금 로봇에서 얘만 나오고 있죠. 얘만. 나머지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 레인보우 로봇 뭐 매출 얼마 안 되죠. 30억.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엄청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기 매출이 뭐 131억 정도 되죠. 적자가 한 54억씩 나고 있고, 언제 흑전할지 모릅니다. 이거 언제 흑전할지 모르고, 그러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HLB 제약보다 많이 낮죠. HLB 제약은 지금 3분기 만에 매출이 1000억이 나왔습니다. 외형을 계속 크게 확장을 시키고 있고, 적자를 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근데 이제 성장성이 높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시총 이제 5조를 넘길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내년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매출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크게 관계없습니다. 원래 수순이 있죠.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제 침투를 해야 되겠죠. 침투를 해서 의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마케팅과 로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진영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타고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상력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최대한도로 가져와가지고 남에게 이익 많이 주는 거 난 절대로 그걸 못 본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진영훈 회장이 뭔가를 추진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많이 붙죠. 그러니까 지금 M&A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항서제약도 결국은 HLB 손을 잡았죠. 그런 협상력을 가진 게 진영훈 회장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HLB 그룹의 미래는 너무나도 지금 밝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상황이고, 데이터가 정말 큰 데이터가 손에 쥐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은 HLB가 대한민국 신약 개발 부분에서 아주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다 라는 거죠. 셀트리온 초창기에 서정재 회장이 거의 뭐 사기꾼으로 완전히 몰렸었죠. 완전히. 근데 어라 이러고 진짜로 성공했네. 저 데이터 같지 않냐? 뭐 이런 뭐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지만 결국 진짜로 성공했죠. 그런 상황이 이제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HLB가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고 삼성까지 끝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내는 이런 결과물은 정말 드물죠. 정말 드문 상황이고 항암제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SK 그룹은 대기업이죠. 거기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이렇게 진행했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큰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제 역대급 약물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쳐져 있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FDA 승인이 나게 될 겁니다. 나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될 가능성이 없죠. 도대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억지 쓰는 것밖에 안 되겠죠. 중국 약이 안 되겠죠. 이제 그것도 안 통하죠. 중국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 중국 단독 약이 승인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식상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야 중국 단독으로도 승인됐어. 엘레바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 자기 나라 애국하는 나라 자기 나라에서 미국 회사가 이제 캔서 문샷에 아주 큰 획을 그을 수 있게끔 아주 가격도 착한 효과는 좋은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승인 안 해줍니까? 아주 데이터 안 좋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거의 100%에 육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황상. 자, 이렇게 본다면 이 공매도는 지금 이 우리나라 공매도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 상환기간 30일 플러스 알파 이것도 무조건 이거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으면 어쩔 겁니까 이거 제가. 연기금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듯이, 근데 연기금 얘들이 거의 뭐 공매도하고 짝짝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미래 산업이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신약개발 성공했네. 그러고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듯이, 야 그럼 편입 제대로 좀 해야지. 그리고 연기금이 편입 제대로 시작을 하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공매도들이 뭐 어쩔 겁니까 지가. 괜찮아 공매도로 나 100년 장기 투자할까, 뭐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안 갚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은 딱 정해놓고 연장 이게 되면은 말도 안 돼. 조사모사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날짜 상환 기간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거의 테슬라급의 이런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돈을 제대로 많이 벌게 되면은 알아서 갚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마도 이 공매도들이 숏커버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상승의 땔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